네, 안녕하세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김현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 입사한 지 한 2달 정도 지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이 공식적으로 이런 세미나에 처음 데뷔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차세대 방화벽을 도입해야 하는 3가지 이유라는 주제로 자료를 준비했고요. 오늘 오신 분들한테 제가 제가 처음 데뷔하는 날을 기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오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최첨단 온라인 퀴즈 시스템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을 쭉 들으시고 세션이 끝나기 한 10분 전쯤에 제가 퀴즈를 7개를 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각자 갖고 계신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카우.it라고 웹브라우저에서 접속을 하시면은 이런 창이 뜰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끝날 때쯤 핀 넘버를 알려드리면은 그 핀 넘버를 브라우저 상에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카우.it라고 한번 접속하신 다음에, 그리고 거기에 각자 닉네임을 적으셔야 되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닉네임이 또 중복될 수가 있으니까 회사 네임하고 그 다음에 이름으로 닉네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회사 네임도 영문 이니셜로 하셔야 되고, 물론 이제 회사 네임이 좀 노출되기 좀 부담스러우시다 그러면은 이니셜로 하셔도 되고요. 성함도 이니셜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게임을 진행을 하시는데 7가지 퀴즈를 다 푸시고 제일 많이 맞히시고 제일 빨리 맞추신 분, 2가지 조건에 만족되시는 분이 이 화면상에 디스플레이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분한테는 제가 스타벅스 카드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 사비로 준비를 한 겁니다. 회사 경비로 준비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금액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준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 중에 첫 번째가 3가지 이유라고 말씀드렸죠. 그중에 첫 번째가 가시성 확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현재 각 네트워크상에 가장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문제점이 어플리케이션들이 동일한 포트 넘버를 사용해서 전달이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웹브라우저의 80 포트나 아니면 TCP 443 포트, SSL 포트를 이용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전달되고 있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게 구글 같은 경우에도 Gmail이 있고, 구글 드라이브가 있고, 구글 닥스가 있고, 동일한 TCP 443 포트를 타고 딜리버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그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동일한 포트 넘버를 이용해서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통적인 방식의 보안 장비에서는 이게 구글 드라이브 앱인지 아니면은 구글 닥스 앱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구글 브라우징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포트 넘버가 계속 바뀐다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점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방화벽에서의 포트 기반으로 제어하는 게 이런 어플리케이션들, MS 링크와 같은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들이 SSL 통신을 이루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아가서 이제는 자체 암호화 채널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라인과 같은 어플리케이션들,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은 자체 암호화 채널을 이용해서 통신을 이루기 때문에 안에 내용이 어떤 컨텐츠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컨텐츠들을 이용해서 내부 데이터가 유출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네 번째는 해커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토르라는 게 있죠. 토르 VPN. 그래서 IP 어드레스를 숨겨서 추적을 회피하는 형태의 이런 공격들, 이런 것들도 네트워크 가시성을 저해하는 가장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단말의 IP나 이런 것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변한다는 얘기죠. 사용자가 회사 내에서만 업무하는 게 아니라 출장 가서 업무할 수도 있고, 커피숍 가서 업무할 수도 있고, 내가 회사에서 지급한 노트북만 이용해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모바일 단말들, 뭐 태블릿이라든지 아니 심지어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단말을 통해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되는 IP 어드레스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거냐. 그래서 이 IP들이 계속 변경되는데 어떻게 동일한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 있을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가시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차세대 방화벽에서 3가지 주요 기능을 통해서 이런 가시성 문제를 해결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가 어플리케이션 아이디죠. 그래서 오전 브레이크아웃 시간 때도 저희가 퀴즈를 했었는데 아마 퀴즈 참석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어플리케이션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아이디 기능을 이용해서 정책 설정 시 단지 IP나 포트 넘버만 이용해서 정책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플리케이션까지 확인해서 정책을 제어한다는 얘기죠. 이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최소한 요거 하나 정도는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보안 제품들, F로 시작하는 보안 제품이라든지 아니면은 J로 시작하는 아니면 C로 시작하는 이런 보안 제품들은 대부분 다 전통적인 방화벽 기준에서 설계가 됐기 때문에 IP나 포트 기반으로 제어하는 이런 솔루션에서 어플리케이션 추가 기능이 이제 추가된 그런 형태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도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은 저희처럼 처음 설계부터 어플리케이션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제품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FID를 이용해서 암호화된 채널에 대한 어플리케이션도 인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별도의 암호화 키 없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별도의 암호화 키 없이도, 그러니까 별도의 디크립션 과정이 필요 없이 어플리케이션이 암호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또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그 채팅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파일 트랜스퍼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디오 채스를 하는 어플리케이션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자체적인 암호화 채널을 이용해서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안 장품에서는 이게 어떠한 앱인지, 현재 사용자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구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팔로알토는 휴레스틱 엔진을 이용해서 별도의 암호화 키 없이도 디크립션 없이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사내에서 카카오톡 앱을 이용해서 내 PC용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채팅은 가능하지만 파일 트랜스퍼는 불가능하게끔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보안 정책을 세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두 번째는 SSL 복호화 기능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호화 키 없이도 어플리케이션은 구분할 수 있지만 실제 컨텐츠에 대한 이런 확인 과정은 실제로는 디크립션이 해야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는 포워드 프락시라든지 아니면은 서버로 인바운드 되는 SSL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서버 인증서를 미리 인스톨해서 디크립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안에 어떤 위협 정보들이 있는지, 익스플로이트를 유발시키는 코드가 있다든지 아니면 버퍼 오버플로우 일으키는 코드가 있는지 이런 위협 정보들이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유저 아이디 쪽이죠.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챌린지 중에서 사용자 단말의 IP가 계속 변경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사용되는 모바일 단말들도 늘어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랩탑도 쓰고 있지만은 태블릿도 쓰고 있고 스마트폰도 쓰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 변경되는 IP 어드레스 이런 것들을 이제는 IP 어드레스로 제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유저 아이디 계정을 이용해서 이런 보안 정책을 제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항상 일정한 보안 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게끔 이 유저 아이디라는 기능을 통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저 아이디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액티브 디렉토리뿐만 아니라 API 연동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건 또 그 경쟁사 대비 차별화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액티브 디렉토리뿐만 아니라 만약에 인사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인사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API를 통해서 연동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확장성을 제공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강조드렸던 보안 정책을 수립할 때 IP나 포트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까지 같이 참조해서 정책을 제어한다는 기능,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위에 있는 게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보안 정책 화면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어플리케이션 A랑 어플리케이션 B라는 게 제가 예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어플리케이션 A에 대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는 HTTP, 둘 다 HTTP라는 TCP80 포트를 통해서 전달되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가정을 했고요. 그다음 밑에는 경쟁사의 보안 정책 화면인데, 물론 어떤 회사인지는 보시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말씀은 안 드릴 거고요. 근데 대부분의 그 경쟁사 제품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IP랑 포트 기반으로 제어하는 레가시 방화벽, 트래디셔널 방화벽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형태이기 때문에 동일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두 개의 보안 정책이 유사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A, B가 나눠져 있고 서비스 HTTP, 웹 포트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형태고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어플리케이션 A, B가 구분되어 있고 서비스 HTTP 이런 식으로 정책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제 자, 요 애니메이션은 제가 오전에 추가하느라고 약간 좀 NG가 났네요. 보시는 것처럼 어드레스뿐만 아니라 서비스에다가 저희는 어플리케이션까지 추가로 탐지할 수
분석을 해서 이게 매칭되는 형태에서만 적용이 된다는 의미고요. 밑에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은 확인하지 않고 어드레스랑 서비스만 적용이 되면은 매치가 되면은 해당되는 보안 정책에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A와 B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A라는 어플리케이션은 1번 정책에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B라는 어플리케이션은 2번 정책에 적용이 됩니다. 근데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이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A는 당연히 1번 정책에 적용이 되겠죠. HTTP를 전달이 되고 어플리케이션 A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B도 서비스 포트가 HTTP이기 때문에 1번 정책에 적용된다는 얘기죠. 2번 정책까지 안 내려가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정책은 1, 2번을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원하고 이런 정책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 같은 경우는 2번 정책은 무시되는 이런 형태로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의도했던 거랑은 좀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는지를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VNC 어플리케이션을 허용하고 싶다. 그 다음에 전제 조건이 애플 리모트 데스크탑을 허용하고 싶다. 이런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 조건에 맞는 보안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VNC와 애플 리모트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을 이런 식으로 정책을 세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어플리케이션들이 사실 어떤 서비스 포트를 통해서 딜리버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플리케이션 디폴트라는 서비스만 지정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TCP 포트나 UDP 포트가 디파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설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별도의 고민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추가하면 되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VNC가 사용하는 VNC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TCP 포트를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이 미리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애플 리모트가 사용하는 애플 리모트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포트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보시는 것처럼 애플 리모트 데스크탑과 VNC에 대한 어플리케이션만 추가하시고 이렇게 심플하게 구성하시면 되는데 경쟁사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어떤 서비스 포트를 이용해서 전달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필요하고 추가로 공교롭게 또 애플 리모트랑 VNC 어플리케이션이 TCP 5900번이라는 포트를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VNC 같은 경우 여러 개의 멀티포트를 사용하는데 그중에 TCP 5900번은 두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공유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보안 정책을 나눠서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의 보안 정책이 다 해결이 되지만은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서비스 포트까지만 확인하는 그런 제약사항 때문에 VNC랑 애플 리모트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은 하나의 보안 정책 같이 머지해야 되는 이런 또 수고로움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직관적인 부분에서 볼 때 위에 게 훨씬 더 직관적이라는 얘기죠. 내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만 추가하면 되는데 밑에 보안 정책은 서비스 포트를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공교롭게 또 겹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또 보안 정책을 나눠야 되는 이런 수고로움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안 정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예는 인프라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들이 필요한 경우에 여기 예를 든 거는 NTP, OCSP, 그다음에 핑, 스턴 이런 4개의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만 추가하면 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들이 어떤 서비스 포트를 이용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디폴트만 설정하시면은 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서비스 포트가 미리 다 디파인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서비스 포트를 이용하게 되면은 맨 위에 있는 보안 정책만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공교롭게 겹칠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서비스별로 이런 식으로 보안 정책을 다 나눠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더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와 이제 경쟁사 같은 경우 이렇게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예를 들었던 그 SaaS 어플리케이션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스넷이라든지 아니면 고투미팅 같은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딜리버되는 어플리케이션들,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대표적인 SaaS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을 텐데, 이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의도 저희는 굉장히 심플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박스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정의만 해주시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포트에 대한 이런 고민이 필요 없이 바로 적용할 수가 있는데,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서비스 포트별로 HTTP냐 아니면 HTTPS냐에 따라서 또 구별을 해서 두 개의 보안 정책을 또 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드레스에 대한 제약은 없었죠. 서비스에 대한 제약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던 거였고, 지금처럼 만약에 마케팅 부서에서만 유튜브에 접속을 허용하는 이런 보안 정책을 세우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팔로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심플합니다. 유튜브 어플리케이션을 마케팅 디파트먼트라는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들었던 애플 리모트 VNC, 그 다음에 인프라를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들,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셨던 SaaS 어플리케이션들, 이런 보안 정책을 쭉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유튜브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추가하시면은, 그 다음에 소스 어드레스를 마케팅 디파트먼트로 지정을 하시면은 끝입니다. 여기서 더 추가할 필요가 없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그 유튜브로 다이렉트 들어갈 수가 없고요. 전제 조건으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유튜브 동영상을 검색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웹브라우징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는 유튜브 앱을 추가하시고 적용을 하시게 되면, 저희 용어로 이제 커밋인데, 커밋을 하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에 디펜던시 된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라는 경고창을 띄워줍니다. 그래서 유튜브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SSL 웹브라우징인데 앱이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경고창을 또 띄워줍니다. 친절하게 이런 경고창을 띄워주기 때문에 저희는 이 유튜브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한지, 사용자가 어떤 전제 조건이 거쳐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고창을 보고서 유튜브가 아니라 유튜브와 구글 베이스와 관련된 웹브라우징, 이런 앱들을 추가해 줄 수 있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경쟁사는 어떤 식으로 정책을 제어하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마케팅 디파트먼트라는 것을 디파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유튜브라는 앱을 또 지정을 합니다. 근데 경쟁사는 또 여기서 또 차이점은, 유튜브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한지, 어떤 웹브라우징이 필요한지, 이런 그 메시지를 띄워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유튜브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또 매뉴얼하게 서치를 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이 발생하고요. 또 하나 문제점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안 정책을 세웠다고 가정을 하시면은, 이 마케팅 디파트먼트에 있는 사람들은 이 SaaS 앱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퀴즈는 아닙니다. 그냥 보시고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번 유출 한번 해보시죠. 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디파트먼트에 HTTP나 HTTPS만 사용하는 이런 보안 정책이고, 그 유튜브만 지정이 돼 있죠. 그러면은 이 마케팅 디파트먼트에 있는 사용자가 SaaS를 접속하려고 하면은 여기서 결정이 나버리죠. 제일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맨 첫 번째 룰에서 끝나버립니다. 그 밑으로 못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마케팅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SaaS 앱들, 박스넷이라든지 아니면 세일즈포스닷컴 같은 SaaS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또 세부적으로 나눠야 되는 거죠. 마케팅 디파트먼트를 또 두 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유튜브뿐만 아니라 SaaS 앱들을 다 추가시켜줘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번거롭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사례는 MS 링크처럼 동적 포트를 사용하는 경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보안 정책은 MS 링크를 뭐 허용하거나 막고자 하는 건데, 이런 어플리케이션들, 비토렌트도 마찬가지고, 특정 포트가 막히게 되면 또 포트를 바꾸면서 계속 접속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도 팔로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정책에다가 MS 링크를 추가하고 어플리케이션 디폴트만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어플리케이션이 포트 너버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이 어플리케이션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보안 정책을 세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 보안 정책이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적으로 변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과 굉장히 많은 수고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필터라는 기능도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가장 그
재미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들 이런 식으로 필터를 적용해서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뭐 오피스 업데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 벤더사의 델이라든지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의 업데이트, 리눅스라든지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업데이트들이 포트 넘버에 관계없이 다 바로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각각의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제조사별로 업데이트를 할 때 어떤 포트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는지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원하는 기능, 어플리케이션만 추가하시면은 그것도 어플리케이션 필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관련된 필터를 적용해서 정책을 적용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다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특정 제조사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포트 넘버가 변경된다. 이런 경우에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운영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의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보안 정책을 제어하는 이런 장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앱 아이디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팔로알토넥스가 제공하는 기능 중에 이제 또 하나 대표적인 게 유저 아이디죠. 그래서 사용자 정책, 사용자 아이디나 아니면 그룹 정보를 기반으로 정책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액티브 디렉토리뿐만 아니라 API를 저희가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API를 연동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자별로 정책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고객사에서 이 기능들을 사용해서 보안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이제 첫 번째 이유는 가시성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위협 탐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위협 탐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먼저 이제 최근에 위협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런 트렌드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지능형 위협이라고 알려져 있는 APT 공격. 이 APT 공격의 가장 시초가 됐던 공격이 2009년 말에 있었던 오퍼레이션 오로라 공격이었죠. 그래서 구글 뿐만 아니라 시만텍과 같은 보안회사도 공격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주니퍼나 아니면은 굉장히 다양한 미국 제조사들이 IT 기업들이 이런 공격에 무차별적으로 노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오로라 공격이 지금부터 약 7년 전에 발생했던 공격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사용됐던 기법들을 보면은 지금 공격을 하더라도 이런 공격들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됐던 인터넷 익스플로러 버전 6의 익스플로이트 취약점을 이용해서 익스플로이트를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로데이 익스플로이트였죠.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난독화해서 또 딜리버리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실행 파일 자체가 암호화되어 있는 XOR로 난독화되어 있는 암호화되어 있는 이런 실행 파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콜백 통신도 SSL로 인크립션 해가지고 통신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공격 기법과 크게 차이는 없죠. 그게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버전이 최근에는 이제 10버전이나 11버전을 타겟팅한다든가 이제 최신 버전을 타겟팅해서 그 최신 버전이나 OS의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 이용해서 익스플로이트를 유발시킨다. 이런 차이점만 있는 거고 그 외에 사용됐던 뭐 난독화 기법이라든지 SSL 암호화하는 기법들 이런 것들은 지금 사용해도 유효할 만한 이런 공격 기법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자금과 많은 노력과 많은 인원이 투입됐다라는 가정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 회사에 있었던 맨디안트라는 컨설팅 조직, 이 조직에서 약 10여 년간 2004년부터 추적해왔던 이런 공격 그룹들의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의 공격 그룹들이 중국 산하에 있다. 러시아나 중국이 이제 공격 그룹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공격들을 보통 이제 APT 공격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고 대부분의 목적들이 인텔렉추얼 프로퍼티를 도난하기 위한 IP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이런 정보들이었습니다. 그 공격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업 스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죠. 사이버 에스퍼나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중국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추진 목표들이 신소재라든지 첨단 기술들, 그다음에 항공, 그다음에 인공위성 이런 관련된 그래서 주로 미국이 기술력을 갖고 있던 이런 분야에 우리가 올인을 하겠다라고 경제개발
추진 목표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인텔렉츄얼 프로퍼티를 무작위적으로 그 국가 차원의 후원을 받고서 자행된 게 아닌가라는 이제 명백한 증거들을 제시를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 간의 그 공격 이런 것들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대세를 이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파이어아이 같은 이제 그 APT 전문 벤더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퍼레이션 오로라 공격을 시발로 해서 국가 간의 APT 공격들, 그래서 주로 산업 스파이 역할을 하는 이런 공격 그룹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요. 그러면서 2015년 9월 달에 오바마랑 시진핑이 그 정상회담을 하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가장 화두였던 게 국가 간 산업 스파이 활동을 하지 않겠다. 더 이상 국가가 이제 방관하지도 않고 후원하지도 않겠다. 이런 후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교롭게 2015년부터는 이런 국가 간의 사이버 어택들, 산업 스파이 행동을 하는 이런 사이버 어택들이 급격하게 감소를 했고요. 그래서 반대급부로 2015년부터는 이제는 사이버 크라임들, 그래서 주로 개인 정보를 유출하거나 아니면은 랜섬웨어, 그리고 또는 그 금융 정보를 유출해가는 이런 공격 형태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앤썸 같이 미국의 그 의료 정보들을 9천만 건 이상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죠. 앤썸 같은 경우에 이런 정보들. 그 다음에 타겟 같은 경우에도 2014년 말에 있었지만은 타겟 같은 경우에도 금융 정보를 유출해가는 행위들이었고, JP 모건도 2014년 9월달에 2014년이지만은 2014년 9월달에 약 7천만 건의 개인 정보가 금융 정보가 유출됐던 이런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국가 간 사이버 전쟁보다는 이런 사이버 크라임을 시행하는 공격 그룹들은 사실은 그 공격 툴에 대한 투자하는 이런 금액이나 아니면 공격 규모 이런 것들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사이버 크라임을 시행하는 공격 그룹들은 굉장히 웰 펀디드 돼 있고 웰 오거나이즈 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다크넷이라든지 우리가 암거래를 하고 있는 이런 공격 툴들을 구매를 해서 다시 공격을 하는 이런 형태로 공격을 시도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에 대한 그 정교성이라든지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국가 간 사이버 공격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파이어아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모멘텀은 어느 정도 좀 잃어가고 있죠. 왜냐하면 이런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CTA 같은 사이버 스레트 얼라이언스, 물론 이제 팔로알토도 그 하나의 얼라이언스 중에 하나지만은 이러는 여러 그 기업 간, 보안 기업 간의 위협 정보 교류만 해도 충분히 이런 현재 발생하는 이런 사이버 크라임 형태의 공격들은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주요 메시지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사이버 어택 같은 경우에는 국가 간 사이버 어택뿐만 아니라 이런 사이버 크라임 같은 경우도 동일한 형태의 동일한 공격 과정을 거치긴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정보 수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크넷이라든지 이런 그 언더그라운드 포럼을 통해서 공격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공격 툴들을 서로 수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공격은 대부분 익스플로잇을 통해서 전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작년에 뭐 그 클리앙이라든지 아니면 랜섬웨어 대규모 캠페인이 있었죠. 클리앙을 통해서 전파됐던 이런 공격들, 그 다음에 올해는 뽐뿌라든지 이런 게시판을 통해서 공격이 시행됐던 이런 것들은 사용자가 내가 언제 감염된지 모르죠. 그냥 그 게시판에 접속을 했는데 거기에 숨겨져 있는 익스플로잇이 유입되면서 나도 모르게 브라우저가 추가적인 랜섬웨어 코드를 유입시키고 실행시키는 이런 형태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익스플로잇에 의해서 은밀하게 공격이 전개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익스플로잇 사용하지 않는 공격 기법들도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락키라든지 이메일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인데 집으로 압축해가지고 사용자가 인보이스 같은 이제 제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실행을 해야만 감염되는. 그래서 그건 이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실행을 해야 감염이 되느냐, 아니면은 익스플로잇을 이용해서 내가 언제 감염된지도 모르게 감염되느냐, 이런 큰 차이는 있지만은, 근데 결국에는 이런 익스플로잇들도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뭐 앵글러 익스플로잇 킷이라든지 아니면 뉴클리어 익스플로잇 킷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같이 알려져 있는 익스플로잇 킷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공격에 대한 정교성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익스플로잇 실행하면은 악성 코드가 실행되는데 이게 랜섬웨어
인크립션 코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CNC를 유발하는 이런 코드가 될 수도 있고요. CNC가 성공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내부에 확산을 한다든가 그래서 주요 정보가 있는 그 서버 쪽으로 유입된다든가 이런 형태로 확산될 수가 있는 거죠. 최초의 익스플로이 실행되고 악성코드 실행되는 단계까지 저희가 프리벤티브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서까지는 이제 우리가 차단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CNC 통신이 이미 성공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SSL로 암호화된 통신이기 때문에 확산되는 이런 과정들은 사실 경계 지역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가적인 그 리스판스를 해봐야만 알 수 있는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리액티브 컨트롤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보안 정책상에 이런 식으로 그 여러 가지의 보안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컨텐트 아이디 기능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위협들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스레 프리벤션이라고 해서 IPS 기능, 약 7,100가지 정도의 시그네처를 포함한 IPS 기능, 그다음에 안티바이러스 기능, 스트림 베이스로 동작하기 때문에 더 많은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안티바이러스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요. 엔티스파이어를 통해서 키로거가 다운로드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고, 그다음에 팔로알토가 자체적으로 그 제공하는 펜DB를 이용해서 URL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URL 필터링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 유입되는 아니면 CNC 서버 IP 어드레스는 URL 또는 익스플로이 서버 이런 URL에 대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고,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CTA라는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여러 개의 보안 그 회사들이 이런 새로운 위협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파일 블락킹이나 데이터 필터링 기능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그 데이터가 유출되는 이런 행위들도 파일 확장자나 아니면 컨텐츠 내용을 보고서 차단하거나 허용하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는 공격들에 대한 탐지 기법들이고요. 그 다음에 알려져 있지 않은 언론 파일들, 변종 파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와일드파이어라는 샌드박스를 통해서 행위 기반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변종 악성 코드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의심스러운 파일을 샌드박스를 보내서 이게 클라우드에 연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로컬의 샌드박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샌드박스나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변종 코드들을 행위 기반으로 이 의심스러운 파일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 OS상에 어떤 변화를 유발시키는지를 모니터링 하다가 아웃바운드 커넥션을 유발시킨다든가 아니면 레지스트리를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행위들을 보고서 악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 번째 이제 장점, 제가 말씀드리고자 세 번째 마지막 장점은 운영의 편의성입니다. 그래서 보안 정책을 세우실 때 보시는 것처럼 유저에 대한 정책, 사용자 관리,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관리, 그다음에 위협 관리,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기능들을 하나의 정책 화면에서 다 제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편하게 제어할 수가 있고요. 운영 편의성의 두 번째는 API 쪽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API를 통해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보안 장비에서 방화벽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들은 대부분의 기능들은 제 API를 통해서 외부 시스템과 연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외부의 승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부의 결제를 저 승인 시스템을 통해서 득한 다음에 관리자가 방화벽 관리자가 또 수동으로 보안 정책을 세울 필요가 없이 저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정책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편리하게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매뉴얼 워크로드를 줄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ACC라는 기능. ACC라는 기능을 통해서 현재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우리 네트워크상에 발생하고 있고 그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만약에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화면은 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좀 확대를 해봤는데 여기 레피드 쉐어라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내가 예상치 못한 어플리케이션인데 좀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런 통계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게 어플리케이션 레피드 쉐어라는 어플리케이션만 또 추가적으로 필터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레피드 쉐어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필터가 적용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필터에 의해서 나머지 대시보드들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소스 IP도 바뀌고 유저 아이디도 바뀌고 그래서 저 레피드 쉐어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은 제 레피드 쉐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누군지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레피드 쉐어에 대한 소스 IP가 어딘지 어떤 소스에서 어떤 데스티네이션을 많이 유발되는지 이런 것들도 직관적인 대시보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합 로그 뷰어를 통해서 사용자 트래픽에 대한 로그뿐만 아니라 위협에 대한 로그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이 하나의 화면에서 이런 통합적인
그 로그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또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익스터널 다이나믹 리스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키사 같은 기관에서 위협에 관련된 IP 어드레스 정보를 리스트를 준다. 그러면은 그걸 웹서버에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업데이트 그 자체적으로 이제 생성한 웹서버에 올려놓고 여기 이제 텍스트 형태로만 리스트를 추가해주고 그 리스트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안 정책에 바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리스트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럼 업데이트 될 때마다 사용자가 그 리스트를 다시 또 매뉴얼하게 방화벽 정책에다가 적용할 필요 없이 방화벽에 자동으로 그 리스트를 받아와서 정책에 반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설정만 해놓으면은 저런 리스트들이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더라도 관리자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다음 태그라는 기능도 굉장히 중요한 재미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태그라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태그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각각의 보안 정책이나 어드레스 오브젝트 이런 것들을 태깅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리소스나 아니면 저 보안 정책을 빠르게 찾고자 할 때 저런 태그 기능을 이용해서 쉽게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저 태그 기능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또 저희가 다이나믹 어드레스 그룹이라는 기능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부 네트워크에 굉장히 많은 서버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은 각각의 서버별 롤이 다 틀릴 거고 IP 어드레스가 다 다르겠죠. 그리고 이 IP 어드레스나 롤들은 계속 또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가상화 환경으로 가면은 저런 그 변화들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변경될 때마다 IP 어드레스를 계속 보안 정책에 적용해야 되고, 그다음 삭제된 IP는 또 제거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것들을 태그라는 기능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심플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뉴욕 웹 서버라는 그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여기에 뉴욕과 웹 리눅스라는 태그를 3개를 적용한 것들에 대해서만 반영을 하겠다 결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2개의 IP 어드레스에 태그를 걸게 되면은 그 태그 걸려 있는 IP 어드레스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게 그 오브젝트를 바로 뉴욕 웹서버라는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보안 정책을 세우시게 되면은 해당 IP 어드레스에 대해서 별도로 매뉴얼하게 작업할 필요 없이 보안 정책이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3번째 웹서버가 추가되면서 여기에 또 관리자 태그만 설정하게 되면은 그 설정된 태그에 있는 IP 어드레스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그게 추가적인 보안 정책 설정 없이 바로 또 반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 또 기존의 웹서버가 하나 빠진다 가정을 하면은 그 빠진 웹서버에 대한 것들도 자동으로 빠지게 되는 이런 형태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3가지 기능들, 이 기능들에 대해서 팔로 알토 네트워크 차세 방화벽은 또 그 하드웨어적인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싱글 패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그 보안 기능들을 하나의 패스를 통해서 이런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성능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더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플레인과 컨트롤 플레인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이 분리되어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플레인도 각각의 기능별로 또 물리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비스 트래픽이 급증한다고 하더라도 이 장비에 대한 매니지먼트에 대해 부하를 안 주고 만약에 장비 매니지먼트 쪽에 부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 트래픽 쪽에는 영향을 안 받는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성 방식도 뭐 L2 모드나 L3 모드, 탭 방식, 탭이나 미러링 방식 또는 액티브 시스템을 액티브 또는 가상 방화벽 버전 시스템 다양한 형태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만큼 확장성이나 아니면 구성에 대한 용이성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 통합 관리는 저희가 파노라마라는 제품을 통해 통합 관리를 또 할 수가 있고. 자, 제품 라인업은 나중에 자료를 아마 공유 드릴 것 같은데 그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상 방화벽에 대한 성능 이런 것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릴 거는 SL이라는 이제 저희가 서비스 라이프 사이클 리뷰라는 기능을 통해서 저희가 일주일간 고객사 네트워크에 저희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인다인 방식이 아니라 이제 탭 방식으로 미러링 방식으로 구성을 한 다음에 일주일간 모니터를 통해서 어떠한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우리 네트워크에 발생되고 있고 그다음 어떤 위협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세 리포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를 통해서 현재 우리 네트워크에 갖고 있는 위협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자, 이제 약속드렸던 것처럼 자, 퀴즈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퀴즈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잠시만요.
자, 핀 넘버가 2619286. 그래서 그냥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웹 브라우저를 띄우신 다음에 kahoot.it로 접속하시고 kahoot.it로 접속하시고 지금 6분, 7분, 8분, 9분 접속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 핀 넘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 이름, 본인의 닉네임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은 그러면 게임에 참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총 7가지 문제를 내드립니다. 그래서 7가지 문제 중에 빨리 맞추시고 정답을 맞추신 분들이 포인트가 가장 많이 받게 되고요. 그래서 총 7개 문제가 다 끝난 다음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신 분한테 제가 개인 사비로 준비한, 정성스럽게 준비한 스타벅스 카드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10초 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5, 4, 3, 2, 1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다음 중 팔로알토 네트워크 차세 방법의 주요 기능이 아닌 것. 4가지 보기가 나올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앱 아이디, 스레드 아이디, 유저 아이디, 컨텐트 아이디. 이 중에서 본인의 화면에서 동일한 색깔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30초 안에 맞추셔야 되고요. 정답 이제 지금 확 누르신 분들이 쭉 나오고요. 자, 30초 안에 저 문제를 맞추셔야 됩니다. 원래 이제 음악이 나오면 조금 더 이게 흥미를 높일 수가 있는데 여기가 불행히도 음악이 나오지 않. 자, 총 65분이 답변을 주셨는데 그 중에 42분이 정답을 맞추셨고요. 그래서 현재 1등은 PAL이라는 분이 현재 1등을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중 팔로알토 차세 방화벽이 구성 방식으로 맞는 거. 자, 4가지 보기가 있죠. 이 중에 인라인 구성, 미러링 방식, 가상 방법된 버추얼 시스템, 그다음에 모드 가능. 이 4가지 중에 맞는 정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30초 안에 맞추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이제 그림상에서 좀 빠르게 넘어가긴 했지만 여러 가지 그 구성 방식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죠. 사실은 뭐 이거는 그 찍어도 맞힐 수가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가능 이 정답이고요. 현재까지 SD의 최승수님이 이제 현재 1등을 달리시고 있고, 자,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차세대 방화벽은 SSL 암호화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별도의 암호화 키 없이 어플리케이션 구분이 가능하다. 참이냐 거짓이냐. 이거는 뭐 당연하겠죠. 제가 이 문제를 낸 이유는 당연히 이 문제도 틀리신 분이 있으시면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틀리신 분이 그래도 계시네요. 아마 잘못 누르신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여전히 SDS 분이 1등을 달리시고 있고, 자, 네 번째 문제, 유저 아이디 기능을 통해서 적용 가능한 기능. 자, 요거는 제가 사실 슬라이드 때 말씀드리진 않았지만은, 이거는 이제 문제를 낸 의도를 파악하시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저별 방화벽 정책이 적용 가능하다. 그다음에 사용량이나 스레드 수 통계 가능하다. QS 적용 정책이 가능하다. 모드 가능하다. 당연히 이제 당연하겠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틀리신 분이 계시긴 하네요. 이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랜드의 이병찬님이 이제 1등으로 올라오셨고요. 자, 다섯 번째 문제. 차세대 방화벽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 자,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 좀 문제 함정이 있기 때문에. 자, 아까 이제 제가 분리가 돼 있다라고 뭔가 한 장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병렬 프로세싱에 대한 건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은 병렬 프로세싱은 가능하고, 그다음에 싱글 패스는 제가 강조를 드렸죠. 싱글 패스 통해서 여러 개 번역 적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API 지원은 아까 그 보안 정책 제어하는 그 인사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통합이 아니라 이제 분리죠. 컨트롤 분리가 데이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어려웠던 문제였던 것 같고, 또 1등이 바뀌었네요. 케빈이란 분은 저도 이제 케빈이란 닉네임 쓰는데 케빈이라는 분이 또 계시네요. 자, 6번째 문제. 파일럿 차세대 방화벽 정책 설정 조건 해당되지 않는 것. 자, 이건 제가 강조를 드렸었죠. IP 어드레스, 프로토콜 포트 넘버,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까지 볼 수 있다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맥 어드레스는 사실 이제 맥 어드레스를 이용해서 정책을 제어하는 방화벽은 아마 저도 방화벽 지원을 오래 했지만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맥 어드레스가 정답이고요. 이제 IM이란 분이 여전히 1등을 달리시고,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순위가 바뀔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저 밑에 계신 분들은 이제 좀 순위 바뀌긴 힘들겠지만은 SDS 최승수님이나 뭐 키트, 케빈 이분들은 아마 좀 확률이 있지 않을까. 리버 분도. 그래서 마지막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중 컨텐츠 아이디 기능이 아닌 것.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아까 제가 컨텐츠 아이디 쪽에 조금 더 눈여겨 보셨다 그러면 아마 맞힐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자, 저희가 이메일을 인스펙션 할 수 있는 기능은 물론 있긴 하지만은 저는 프락시 형태로 동작해야 되는 그런 스팸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엔티 스팸 같은 경우는 프락시 형태로 동작을 하고 그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지원이 안 되고, 이게 좀 어려웠던 문제일 수 있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1등이 바뀌었네요. 제이 어떤 분이신가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로써 이제 모든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등 하신 분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